안녕하십니까. 11주차 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더 리터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전주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창업 이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업 이론에는 창업과 취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이라고. 이 갤럽의 각종 조사 어떤 기관인 갤럽의 짐 클리퍼튼 회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이 고민하지만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한 15세 이상의 성인은 한 50억 명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일하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는 12억 개에 불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인구는 30억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18억 개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 동력은 정부가 아닌 개인과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는 젊은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생겼다고 짐 클리퍼튼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창업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업과 도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추진도 지금 해야 될 사항에 추진한 프로젝트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도구 그 부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그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기업이 과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주는 빌딩 블록 9개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9개의 블록은 비즈니스 4대 핵심 영역인 고객, 주문, 인플라,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포괄합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란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누구인지, 무엇을 파는지,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왜 수익성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가치 제한, 이윤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등 수많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0년경에 가장 중요한 요소만 뽑아서 정리한 비즈니스 모델 패턴 2010년경에 나온 이 비즈니스 모델 패턴입니다.
간단한 아이콘으로 표현된 9개의 비즈니스 모델 빌딩 블록을 도표로 만든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현재 벤처 기업 스타트업 어딜 가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떤 스타트업 업체에 가면 벽면에 아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걸어두고 그 부분을 계속 내용을 보완하고 보강하고 수정하고 더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가지 구역, 9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델은 스위스 알렉산더 오스트왈드라는 이 박사학위 이렇게 하는 학위 논문을 쓴 어떤 사람 알렉산더 오스트왈드에서 이렇게 처음에 나온 어떤 모델입니다. 이게 기업 창업가 매뉴얼 등 스타트업 관련 린 스타트업 이런 쪽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저술도 많이 한 스탠포드대 스티브 블랭크 교수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 도구로 이렇게 채택되어 이 캔버스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총 9개 블록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9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과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 대상, 제일 중요한 출발점, 그게 고객이라고 보면 되죠. 고객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세분화해서 고객 세분화로 인해서 사업 아이템을 구매 가능한 고객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 세그먼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쪽에, 어떤 부류, 어떤 분야 쪽에 있는 고객을 우리가 타겟으로 이렇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팔 것인지, 어떤 고객이 진짜 우리 고객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 그 다음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된 어떤 고객 타겟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9가지 블록, 9가지 영역 중에 가장 출발점이면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블록이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고객 세그먼트 작성 시 차관사항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전형적인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고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타겟, 고객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가치 제한입니다. 일단 고객이 설정되었죠. 그 설정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 어떠한 상품, 재화든 어떤 서비스든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9개 블록 중에 두 번째 블록입니다. 이 가치라는 게 뭐 어떤 새로운,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어떤 성능일 수도 있고, 또 그 편의성이 높아진 어떤 부분,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춤화되는 이 소비자, 이 고객에게 맞춤화된 부분, 다음에 디자인이 이 디자인의 어떤 그 차별성으로 또 좀 더 어필하는 거죠. 그 가치를 그런 의미를 두고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 사회적 가치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 영역입니다. 조직은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그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차별화 포인트, 어떤 쓸모가 있는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사게 되는 그 어떤 것, 특히 이 경쟁사에 비해 가격이 더 낮다든지, 또 성능이 더 좋다든가, 또 디자인이 더 새롭다든가 등등,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공하는 그 가치, 그게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 제한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먼저 고객을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된 그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 가치 제한이 두 번째 볼록이 되겠습니다. 가치 제한 작성 시 차관 사항은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각 그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된 어떤 각 그 고객층에 대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고객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최소 요건 제품이 무엇인가? 먼저 고객 세그먼트 하면 고객이 성인인지, 또 학생인지, 또 아동인지, 또 유아인지, 또 남자인지, 또 여자인지, 또 어떤 분야 쪽에 있는 쪽에 어떤 쪽인지, 아니면 뭐 딴 어떤 산업 분야에 있는 쪽인지, 이런 그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류 또 설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그 가치, 어떠한 어떤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지, 타 어떤 경쟁 관계 있는 쪽하고 비교해서 어떤 우리가 차별성과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고객에게 다가가는지, 그런 그 부분에서 그 가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설정과 그 다음 이 설정된 고객에게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서 두 개의 블록이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객 세그먼트죠. 고객을 세분화한 다음에 어떤 그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제안할 것이다, 가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한 그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 유통 채널입니다. 해당 제품, 이 상품을 어떤 경로, 뭐 직영 매장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간접 경로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 유통 또 어떤 계층을 거쳐서 이렇게 제공할 것인지, 또 온라인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걸 알리고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기술하고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가치는 커뮤니케이션,
또 물류, 세일즈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도달됩니다. 그 오프라인 사업장인지 웹사이트인지 SNS 채널이면 또 어떤 것인지 등등 부분이 유통 채널 이 블록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고객 세그먼트라고 했죠. 거기에 맞춰서 또 가치 제안을 하고 이 가치 제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될 것인지 유통 채널. 세 번째 영역입니다. 유통 채널 작성 시 차관 사항은 우리의 고객 세그먼트는 우리가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 접근하기를 바라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가오길 고객이 원하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차관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해당 세그먼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유통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가, 또 어떤 유통 채널이 비용적으로 가장 또 생산적이고 효과적인지, 또 어떤 식으로 유통 채널과 고객 절차를 통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살피고 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고객 관계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세분화해서 가치를 제안하고 그 고객에게 다가가는 유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가갈 건지 유통 채널까지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어떻게 계속 그 관계를 갖다 잘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네 번째 고객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네 번째 고객 관계까지 모든 어떤 중심 핵심 어떤 단어 하면 고객으로 이렇게 아마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 관계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별로 특정적으로 확립되고 유지됩니다. 각 고객별로 예를 들면 좀 젊은 쪽 층에서는 좀 젊은 층의 방식대로 이렇게 이 고객을 또 이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또 설정을 하고, 또 좀 나이 드신 어떤 연로한 그런 고객층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노년층에는 노년층에 맞는 또 관계, 그런 부분을 각 고객 세그먼트별로 또 고객 관계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의 제품을 계속 쓰게끔 하는 요소, 그 마케팅, 그것이 고객 관계입니다. 처음에 고객을 세분화한 다음에 그 고객에 맞춰서 어떤 가치를 제안하죠. 그게 그 고객에게 또 전달하는, 다가가는 방법, 유통 채널. 그 이후에 또 그 고객을 각 그 고객 세그먼트, 각 세분화된 고객별로 그 관계를 잘 지속시키는 부분, 요 내용이 네 번째 고객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9개의 블록 중에 고객 관계까지 그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고객 관계, 푸시 알림을 한다든가 쿠폰을 준다든가 또 뉴스레터 또 이렇게 보내고 이벤트 등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관계 작성 시 그 차관사항은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늘리는가. 우선 고객을 확보하죠. 확보한 고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유지한 고객,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또 확장성, 그래서 늘리는 방법. 또 우리는 어떤 고객관계를 구축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고객 관계는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나머지 부분과 예를 들면 그 고객 세그먼트 했을 때 그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된 고객한테 또 맞춰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또 어떤 가치 제한이죠. 그 같은 부분에 다가가는 유통 채널도 각 고객별로 그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고객 관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고객 관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또 투입이 되는가 하는 부분 지금까지 그 고객 관계까지 했고요. 네 가지 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익원입니다. 수익원은 이런 그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 있죠. 그 세분화된 고객의 고객을 먼저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어떤 고객층, 고객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어떤 그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제안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게 다가가는 유통 채널, 그 방식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확보하고 유지하고 또 확장하는 그 고객 관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까지 이렇게 또 정리하는 부분. 이게 다섯 번째 수익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조직은 어떠한 조직도 우리가 기업은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성공적으로 제공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익을 내는 부분은 상당히 그 힘든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또 고객 관계도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그런 베이스 바탕하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 마지막 어떤 결과를 얻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이 확실히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죠. 그 사업 어떤 그 모델 기본 어떤 구도 다 어떤 그 지향하는 점 좋은데 실제 수익을 내는 부분에 가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이 확실히 있느냐 이 부분이 사업의 어떤 영속성, 지속 가능성 그 모든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제품 판매, 이용료, 수수료, 대여료, 가입비 등 이런 게 다양하게 이렇게 수익 구조의 어떤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제품을 실제 판매하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판매 수입이 있죠. 그다음에 대여해 줬을 때 그 받는 비용, 수수료, 지원 어떤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떤 대가, 또 가입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수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이런 쪽에 수입을 내면서 수익을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내면서 그 고객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상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직접 어떤 수익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통상 광고 수익을 통해서 직접 자금 어떤 대가를 내고 이렇게 사가는
고객의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어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광고 수익이라는 그 부가적인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광고 수익이 주 수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광고 수입이 뭐 주 수입원 이상의 어떤 걸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광고 수익만 이렇게 추구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착하게 또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짚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광고 수입 이게 이렇게 주 수입원이 되려고 하면 이 서비스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야 하고 또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민을 하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수익원 작성 시 착안사항은 우리 고객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가, 또 우리 고객은 현재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출 모델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가격 전술을 갖고 있는가 해서 수익원 관련 어떤 블록에서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11주차 1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